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그 시기인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요구를 맞춰서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다비다의 이은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분을 좀 만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듀테크 다비다의 이은승 대표입니다.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다비다,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고요. 답이다. 네. 인데 이제 풀어서 답이다라고 했고, 네네. 이제 저희가 에듀테크이지만 이제 대상 자체가 국내가 아닌 해외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뜻 자체도 저희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들었었을 때 좀 외우기도 쉽고 네. 발음하기도 쉽고 뜻도 좋은 그런 이제 이름을 찾다가 다비다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 다비다. 네, 본업은 에듀테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에듀테크가 뭔지 네. 시청자분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듀테크 그 말에서 이제 아마 뜻을 캐치할 수 있는데 네네. 에듀케이션이란 단어와 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합성한 단어인데 아이테크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네. 학생들로 하여금 이 맞춤형 교육 그리고 이 융합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을 높일 수 있게끔 이제 교육을 보다 더 널리 확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창업을 계기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창업을 2019년도에 처음 한 건 사실인데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처음이지만 이미 이제 미국에 제가 네네. 10년 동안 살다가 이제 2011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네. 미국에서 3번의 창업의 경험은 있고요. 네네. 아마 성공을 했으면 한국에서는 다른 창업 안 했었을 텐데 상당히 좀 그런 네. 실패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이렇게 웃어줄 수 있어서 네, 지금 한국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요. 네. 상당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현실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제가 학생들의 수학을 네네. 좀 가르쳤었어요. 네네. 잘 가르쳤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학생 어머님께서 좀 그래도 계속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거리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에는 스카이프라는 화상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했는데 네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당시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한 네네. 화상 솔루션 기반의 네네. 뭔가 디바이스가 연동이 돼서 저희가 펜이 있는데 펜처럼 이렇게 종이 쓰게 되면 그게 실시간으로 화상 플랫폼에 공유가 돼서 선생님과 학생이 양방향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창업을 했고 그걸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지리적 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줌이다 이런 게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시청자분이 관심이 높은 만큼 좀 비교적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한 부분 중에 하나는 화상 솔루션이긴 하지만 네네. 이것만으로는 제가 써보니까 학생들의 활동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보기만 하니까 네. 듣기만 하고 네네.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을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러려면 학생들이 뭔가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는 이제 데이터라는 걸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이 화상 솔루션에 디바이스들이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네네.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초점을 둬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복합 첨단 교육을 애초부터 꿈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직접 하는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네. 가져오면 네.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봇 그리고 지금 스마트 펜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 센서, IT 센서를 이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 센서까지 다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험을 하거나 뭔가 글씨를 쓰거나 그런 행위들을 했었을 때 네네. 그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플랫폼에 공유가 돼서 저희가 데이터를 전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 중에 그 펜을 이렇게 쓰면 바로 그게 그 자료 검색이 돼서 그게 센세이션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챗 네네. GPT처럼 뭔가 네네. 데이터를 가져올 수는 아직은 없지만 네네. 저희가 이제 구현해 놓은 거는 학생들이 종이에다가 문제를 풀게 되면 네네. 그 푼 글씨가 실시간으로 플랫폼에 공유가 됩니다.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학생이 문제를 종이에 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제가 한국에 있던 어느 나라에 있던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실시간으로 학생한테 지도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 펜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쓰는 네네. 필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네. 시간, 속도, 압력, 획수 등의 데이터를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학습 성향, 그리고 수학에서는 특히나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생각을 해서 푸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아날로그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푼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어느 속도로 얼마만큼 풀었는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도 이렇게 해야 무슨 학원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이걸 좀 타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도 네. 교육의 형평성. 예예예. 이게 이제 유엔에서 네. 발표한 그 SDG, 예,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네.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목표 17가지 중에 네 번째 해당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육의 형평성인데 저희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네네. 저희 그 솔루션과 플랫폼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교육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있게 하려면 교육의 형평성이 이게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 업체하고 네네.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에 학교를 두 군데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좋은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교육의 질이라든지 지금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저희를 만나서 선생님들이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네, 얼마든지 그 학생들한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고 그 학생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실시간 피드백, 평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사니까 네. 사업 영역 같은 거 이걸 네.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사업 영역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제품 중에서 처음 개발을 한 게 그 코딩, 스팀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용 로봇을 네, 네,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화상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펜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네, 네. 과목은 상관없습니다. 레벨도 상관이 없고 모든 과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코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네네. 그런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코딩 교육 그리고 네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관심도 많고 세계적인 교육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코딩, 인공지능 교육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플랫폼과 스마트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어느 과목이든 다 할 수 있게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그런 걸 접해봤기 때문에 좋은 면 중에 하나는 쉽게 그런 걸 네네. 쓰면서 한편으로는 기존 제품으로서는 느꼈던 한계점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 제품을 좀 더 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니펜이라는 건 뭡니까? 지니펜은 이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 이제 파트너사가 오랫동안 잘 개발한 제품입니다. 네네.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그쪽 이제 저희 파트너사하고 협력이 잘 돼가지고 저희 플랫폼에 연동을 시켰죠. 네네. 시켜서 그 펜으로 이제 일반 지금 종이를 쓰게 되면 네네. 일반 종이긴 한데 이제 거기 미세하게 패턴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펜이긴 한데 펜 네네. 끝에 OID 광학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글씨를 쓰게 되면 그 광학 센서가 그 패턴 위에 쓰여진 글을 읽어가지고 네네. 실시간으로 저희 플랫폼에 이제 데이터를 쏴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학생들이 쓴 필체 그대로를 예,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선생님은 그 학생이 쓴 걸 보고 피드백을 그 위에다가 바로 바로요. 네, 첨삭 지도
그야말로 네.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에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네. 대목이군요. 네. 학생이 남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처음에는 학생이 쓴 글이 음. 그대로 올라오고요. 그걸 이렇게 뭐 변형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네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네. 저희가 그 다음 스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인공지능 튜터인데 예, 예. 그 인공지능 충분히 튜터를 반응했군요. 만들려면 네네. 저희로서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는 쓴 글자체로는 힘들고요. 네. 그걸 저희가 그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악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아무리 악필이어도 선생님이 잘 볼 수 있게끔 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어린애들이 교육할 때 로봇에 네. 대해서 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로봇도 교육 산업과 연결시킨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네. 이렇게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학교에서 이제 많이들 그리고 2018년부터 네. 정규 과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아직은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 성인들이 배우는 텍스트 코딩은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제 미국 MIT 교수님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아이들한테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블록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어야 돼,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툴이 이제 로봇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로봇을 좋은 기능들을 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재미있고 예, 게임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용 로봇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비다의 교육용 로봇 지니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봇은 소비자가 이렇게 선택을 최대 5개 언어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출하는데 굉장히 용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동에 수출할 때는 아랍어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영어, 아랍어, 뭐 스페니쉬, 뭐 원하는 언어를 최대 5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영어보다는 아무래도 현지어가 더 친근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랍어도 쓰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영어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굉장히 그런 포인트를 굉장히 네, 좋아하고요. 또 흥미로운 게 이게 요즘 또 뜨는 게 메타버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학습 플랫폼은 또 뭔지 좀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항상 그런 파트너사들하고 협력, 융합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신 대표님께서 네네. 이제 그 메타버스이긴 하지만 실제 제품도 같이 함께 구동이 됐으면 좋겠다. 로봇이 그걸 찾던 와중에 저희를 만나게 됐고,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그 플랫폼에 연동을 시켜서 네.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게 실제 로봇이 같이 구현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네네. 지금 저희가 그 메타버스를 앞서 말씀드렸던 지니 클래스라는 화상 플랫폼 내에 네네. 탑재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도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상 세계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교육이라는 건 네. 사실 그 공인 인증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비다가 지금 갖고 있는 뭐 특허라든가 국제적인 이런 인증 이런 것 좀 이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창업을 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도 네네. 이런 특허에 관련된 기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창업 비용의 90%를 특허 출원하는데 썼었습니다. 네네. 예,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등록이 됐어요, 특허로. 그래서 현재 저희가 11개 11개나요? 예, 등록이 되어 있고 네네. 현재 출원을 한 게 국내 해외 포함해서 18건. 네, 18건이 출원됐고 지금 인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뢰 네네. 측면에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인증이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네. 또 저희는 해외 수출을 타겟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인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따다 보니까 현재는 13개 인증을 그렇습니까? 획득을 했습니다. 특히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글로벌적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각 그 이렇게 국가마다 인증을 받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네. 각 그
국가마다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제가 이 사업을 생각했었을 때 네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 시장도 있지만 음. 전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교육 쪽에 몸을 담았던 경험상으로는 물론 한국이 교육열이나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는 최강이지만 네네. 여전히 해외에 나가기는 쉽지는 않은 음. 상황을 이렇게 한번 봤었을 때 네네. 저희는 로봇, 음. 펜, 플랫폼 같은 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컨텐츠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네네. 저희는 하나의 툴로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상대적으로 접목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제 대륙별로 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음.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예, 이렇게 지금 저희 파트너가 있고 유럽은 폴란드, 음.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이탈리아 네네. 이렇게 있고 아시아는 저희가 이제 태국 예, 이제 합작법인도 설립을 했었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중남미는 이제 에콰도르,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해외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는 중에 태국에 대해서 좀 화제가 있는데요. 왜 태국에서 이렇게 화제가 있습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한국을 다른 나라, 네네. 그러니까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나라들은 조금 저희보다 한 템포 느려요. 네네. 네, 저희가 한 5, 6년 전에 코딩 교육 좀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네네. 지금 딱 시장이 음. 예,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태국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큰 그룹, 음. 네, 매출이 2조가 넘는 그룹하고 아, 이제. 네, 독점 계약을 체결을 해서 네네. 이제 저희가 태국 교육부에 음. 입찰을 들어가서 네네. 이제 올해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게 되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이 이제 태국 학생들 교육, 코딩 교육, 네네.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데 툴로서 제공이 되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 창업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에는 네. 굉장히 만감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을 좀 한번 워낙 그렇게 웃음만 주시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야, 이게 창업이 이렇게 쉬운가 이런 쪽에 생각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는 그 어려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네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에서 3번의 실패가 많은 교훈이 됐죠. 네, 그 교훈을 삼아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네네. 제가 이제 주말 부부로서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네네. 그 기차 천장에 보면은 모니터가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잘 보지 않는데 그날따라 모니터가 눈에 들어와서 이제 화면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만 39세 네네. 최대 1억 원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창업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네. 국가에서 처음 하는 만 39세 이하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네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겠다 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에 과감히 사표를 쓰고 네, 지원을 해서 다행히 제가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업도 어렵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화면을 보시고 좀 젊은 사람의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좀 특별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네, 괜찮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스스로 역량을 좀 키울 수 있게끔 준비도 하시고 그런 준비가 되었었을 때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하는 거를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의 힘든 것들은 아마 그 본인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오는 데에는 아까 창업의 1억 자금 얘기도 했습니다는 정책 자금 관련해서 했습니다는 안양산업진흥과 2년 이게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왜냐하면 요즘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잘 이어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처음 창업을 했었을 때 이제 네네. 저를 도와주시는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위치한 장소가 안양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혜택을 생각을 하고 안양으로 간 건 아니었고 이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안양으로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 이런저런 혜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인연으로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서 시작이 네.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혜택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조금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자율성을 좀 많이 줬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지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해서 네네. 이게 그 지원금을 쓸 때 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필요했던 게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안양에서 지원해 준 거는 조금 자율성 부여를 하고 그 틀 안에서 네. 네네.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네. 그게 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일본 정책 자금이다 해서 당신분들이 틀에 잡혀 있는 것들을 맞춰달라 하면 사실 스타트업이 힘들어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그 교육 이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시청자를 모시고 그 이렇게 다비다의 미래상 또 뭐 이 대표님 임직원들 특별히 또 뭐 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또 이렇게 임직원분들에 대한 부탁 내지는 감사하다는 말씀 이런 걸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업을 하면서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교육, 공부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다른 큰 기업들의 경영 철학, 이념 같은 걸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창의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그리고 책임감 등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도 그 맡은 바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자율성을 부여를 하되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운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자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비다의 대표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교육의 문제를 얘기한 점을 가만히 볼 때 사실상 하나하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창의력,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노력, 그리고 책임감. 이것은 비단 교육의 현실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모든 곳곳에 현실에 닥쳐 있는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 것을 권하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